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서 아니 그것은 독재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독재가 아니죠.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또 맞죠. 그게 독재죠. 라고 답을 할 수도 없는 거야.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 그래서 오늘은 박영선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원래 시험 직전에는 핵심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총정리를 하잖아. 오늘 총정리는 박영선의 말만 가지고 할 거야. 오직 박영선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은 필요 없어. 오직 박영선의 어록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어제 박영선과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토론이 있었는데 이 토론은 어록 금광이야. 아무리 박영선이지만 이건 너무했다 싶은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거야. 첫 번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입니까? 박영선이 오세훈 후보가 예전에 태극기 집회 때 연사로 나갔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극으로 몰아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발언을 문제 삼아 그때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은 독재자다라고 단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박영선이 묻는 거야. 독재자의 의미가 뭐냐. 오세훈 후보가 대답을 해.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자다. 그러니까 박영선이 반문을 한다.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냐.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대답을 덧붙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자다. 그러니까 박영선이 거기다 반문을 하는 거야. 아마도 마땅히 반박할 말은 없는데 뭔가 받아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모든 답변에 대해서 반문을 하기로 그렇게 전략을 짠 건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다가 반문을 하면 안 되는 것까지 반문을 한 거야. 박영선 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입니까?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대답을 해.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미 박영선은 함정에 빠져 있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서 아니 그것은 독재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독재가 아니죠.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또 맞죠. 그게 독재죠. 라고 답을 할 수도 없는 거야. 결국 한다는 얘기가 좀 머뭇거리다가 독재가 참 쉬워졌네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대체. 그러니까 이제는 쉬워져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야. 두 번째,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에게 묻는다. 박영선 측은 계속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쟁이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거든. 사퇴한다고 해놓고 사퇴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다. 생태탕 먹어놓고 생태탕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다. 이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원래 사퇴를 하겠다는 약속은 그 사퇴의 조건은 이게 아니잖아. 생태탕을 먹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생태탕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지들이 데려온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잖아. 심지어 말이 계속 바뀌는 어떤 사람의 주장일 뿐이라고. 오래 지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니 오세훈 분명히 기억한다. 자기는 주방에만 있었다고 하더니 홀에서 봤다. 그리고 오세훈이 분명히 기억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어떤 잘생긴 사람을 봤는데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그 어떤 잘생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네 어머니가 알려주더라. 그 사람이 바로 오세훈이었다고. 박영선은 거짓말쟁이가 시장이 되면 애들한테 가르칠 게 없다는 둥 그 며칠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토론에서 반복을 해.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 내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로 반박을 하더라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당에서 후보를 낸 게 거짓말이다. 당신이라는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박영선이 이 말을 듣고 발끈해. 근데 마땅히 대꾸할 말은 없잖아. 왜냐? 그 말이 사실이잖아. 그치. 후보를 안 내겠다고 약속해놓고 후보를 낸 거잖아. 거짓말을 한 거잖아 국민들한테. 그치.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말은 없고 한다는 말이 그 말은 몹쓸 말이다. 몹쓸 말이다. 그 오세훈 후보가 반문하는 거야. 아니 그쪽에서는 나를 여태까지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지 않았냐. 그 박영선이 이렇게 말을 해.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다. 왜냐 거짓말쟁이니까. 그러나 네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건 몹쓸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냐. 오세훈이 거짓말했다는 건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냐고 계속 따지는데 생각해봐라. 그 증거라는 게 뭔데. 말 계속 바뀌는 생태탕 타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네 당이 거짓말한 건 지네 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거짓말한 건 전 국민이 다 봤어. 증거가 이미 나와 있어. 역사에 기록돼 있는 거야. 무슨 증거 타령을 하고 앉았어. 세 번째, 그거 오세훈이 한 거 아니에요.
박영선 공약 중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어. 그걸 지하화하고 그 위에 생긴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 오세훈 후보가 물어. 그거 몇 년 걸리냐. 그러니까 박영선이 이렇게 대답해. 지하화에 2년이 걸린다. 오세훈 후보가 2년 가지고 될까요? 그러니까 박영선이 이렇게 대답해. 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봐서 안다는 얘기지. 왜 자기가 해봤다고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답을 하거든.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박영선이 뭐든지 다 자기가 했다 그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뭐든지 다 자기가 한 거냐.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내가 팩트를 알려줄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게 2010년이야.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당시 시장은 2011년 8월에 사퇴를 해. 그리고 2021년에 개통 예정이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 시작한 사업이 맞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도 팩트야. 박영선이 또 물어. 경의선 숲길 본인이 하셨습니까? 하니까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했다고 대답을 해. 아마 공격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박영선이 이렇게 받아쳐. 그건 뭐 정청래, 원래 정청래의 공약이었다. 국비가 투입됐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세훈 씨의, 오세훈 당시 시장의 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럼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자, 이 경의선 숲길은 원래 서울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부였어. 이게 2005년부터 폐선로로 계속 남아있다가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되고 2010년 12월에 철도공사로부터 임대 계약을 맺어 서울시가 무상임대 계약을 맺는다고. 그리고 2011년 3월에 착공을 해.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언제 사퇴했다고? 2011년 8월에 사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오세훈 후보가 시장 때 시작한 사업이 맞아. 그리고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시장이 한 일이 아니다. 이런 논리라면 전국 지자체장 중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사업에 국비가 들어가니까. 박영선은 또 서울시 자전거 길도 오세훈 후보가 한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왜?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오세훈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 자, 이거는 내 입으로 반박할 것도 없고 당시 신문기사, 당시 자전거길을 만들던 당시 신문기사를 내가 읽어줄게. 2% 부족해 불편한 오세훈표 자전거길 2009년 9월 프레시안. 오세훈은 만들고 박원순은 뜯는 서울 자전거 도로 2012년 6월 중앙일보. 자전거길 88km 추가요. 2009년 5월 동아일보. 서울을 자전거 출퇴근 도시로 2009년 9월 조선일보. 심지어 앞에 두 개는 오세훈이 지은 자전거길이 나쁘다라고 비판을 하는, 오세훈 시장을 까는 기사야. 예전에는 오세훈이 한 일인데 잘못했다 하면서 오세훈 씨를 까고, 지금은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오세훈 씨가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한 거다, 나라가 한 거다, 장관이 한 거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왜 하냐? 지역구 공약을 왜 하냐? 자기 돈 써서 해? 전부 국비 써서 하는 거잖아. 박영선 지는 공약을 왜 해? 자기 돈 가지고 할 거야? 서울시 돈만 가지고 할 거야? 아니잖아. 국비 갖다가 쓸 거잖아. 그럼 자기가 한 일이 아니네? 전부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일이네? 자기 일이 아니네? 네 번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은 로봇을 시키자. 박영선이 통번역대학원생들을 만나 거기서 묻는 거야.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면 일자리 걱정은 없죠? 나는 기본적으로 왜 질문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정세균도 그딴 식으로 얘기하고 문재인도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박영선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걱정은 없죠? 왜 걱정이 없겠어?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대답해. 걱정되죠. 그러자 박영선이 통번역 대학원생들에게 AI 번역 회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이걸로 번역을 하면 엄청나게 번역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게 맞지. 그 말이 맞는데 그건 내가 할 법한 이야기지 더민당이 할 법한 이야기는 아니지.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그걸 요구하는 정당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그래서 욕을 먹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는 AI 번역 회사가 아니고 AI 자막 회사다. 어차피 번역은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궁색하지. 왜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 편의점에 가서, 이건 내가 영상도 찍었잖아. 편의점 야간 알바가 힘들어하니까 그럼 무인 기계를 도입을 해라. 그리고 무인 기계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장이 벌어들인 돈을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어쩌면 박영선이 바라는, 박영선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터미네이터 이런 데 나온 미래 아닌가. 5번째, 나를 뽑으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체 이게 어떻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선관위는 대체 뭐하는 조직인지 박영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시장이 되면 1호 결제로 모든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 전자화폐를 쏘겠다. 그러면서 무슨 블록체인 기반의 어쩌고 저쩌고 시덥지 않은 소리, 그냥 돈 준다 그러면 욕을 먹을 테니까 무슨 블록체인 기반의 돈을 주면 욕을 덜 먹겠다, 무슨 신기술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어. 20대 지지율이 바닥을 기니까 20대를 위한 공약을 내놔. 근데 역시 돈이야. 그냥 서울 청년 패스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들은 반값 교통비로 반값만 내고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중교통을. 안 돼. 안 먹혀. 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뭐냐? 청년 반값 통신비.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한 달에 5기가씩 데이터를 제공해 주겠다. 시가. 내가 전에 영상에서 뭐라 그랬니? 청년은 취약 계층이 아니야. 가장 힘있고 가장 씩씩한 계층이야. 그런데 이 정권이 청년들을 나라에서 용돈 주고 나라에서 데이터 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취약 계층으로 전락시켜버렸어. 6번째, 개표도 시작 안 했는데 사전투표 승리선언. 며칠 전에 박영선이 자기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여러 좌파 유튜버들을 모아놓고 동시 송출을 하면서 무슨 유튜버 간담회 같은 거를 했어. 그런데 거기 참석한 한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 사전투표에 참관한 자기 측 참관인들이 표를 보고 집계를 했더니 자기들이 이긴 것 같더라. 내일은 더 노력해서 7대3 정도로 더 크게 이길 수 있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선거법은 자기 투표, 자기가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는 것조차 불법이야. 그런데 얘네는 남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거야. 개표도 하기 전에. 심지어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공표하는 게 금지돼 있잖아.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봐. 근데 이거 일종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 진실이든 거짓말이었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그거보다 사실 더 나쁜 거지. 왜냐? 표를 훔쳐봤다는 거니까. 실제 표를 훔쳐보고 그 결과를 공표해버린 거야. 그러더니 급기야 어제 박캠프에서는 우리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를 발송해버려. 이거는 박영선 캠프에서 인정을 했어. 자기네가 쓴 게 맞다고. 그런데 원래 이 문자 메시지는 자기네 내부, 캠프 내부에 가도록 쓰여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괴상하게도 당일에 홀라당 공개가 돼버린 거지. 대외적으로. 그리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대. 선거법 위반 뭐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뭐 결과는 뻔하잖아.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삽질을 하는 걸까? 어제 토론을 보니까 주제가 민생인데 시위 장면 들고 나와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민생을 안 챙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궁색함을 넘어서 이제는 안쓰럽더라고.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네거티브마저 먹히지를 않아. 왜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지 알아? 지금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답을 하는 사람들, 뭐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박형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의 지지자 같니? 오세훈이나 박형준이라는 두 사람의 지지자 같아? 아니야. 지금 거기에 상당수는 뭐냐? 문재인에게 지친 사람들이야. 문재인에게 분노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을 지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욕을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푸는 게 아닌 거야. 니네보단 낫다. 무조건 니네보다 낫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봐라. 서민 교수, 진중권 씨, 유재일 씨, 김경률 씨 이런 사람들이
오세훈을 지지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저기가 싫어서, 저기에 분노해서, 더민당에 분노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라고. 마치 오세훈과 국힘당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만 아니야. 국힘당의 지지자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박영선 입장에서는 사실 퇴로가 없어. 의원도 관뒀지, 장관도 나왔지. 근데 지금 떨어지면 입장이 좀 안 좋아. 요거는 사실 요 근래에 조금 바뀌고 있어. 박영선 어디로 가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당명이 지워진 점퍼를 입고 나오다가 갑자기 다시 당명이 쓰여진 점퍼를 입고 나오기 시작했다. 색깔도 더민당 색깔이 아니었는데 다시 더민당 색깔로 입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 지켜보면 알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본인의 역량 부족을 보여주고 있어. 말실수도 너무 많고 상황 판단도 좀 잘못하고 임대인 임차인 구분을 못해서 옆에서 오세훈 씨가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임대인의 서름 계속 옮겨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집 없는 서름을 앞당기겠습니다. 나 이거 합성인 줄 알았어. 근데 합성이 아니더라고. 이런 괴상한 발언이 나오는 게 뭐냐. 준비가 덜 돼 있다. 감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 결국은. 내놓는 정책들도 그렇잖아. 나는 국힘당도 못하면 맨날 까는 사람이잖아. 잘하면 이건 잘했다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딱히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냥 몹쓸 말 하지 말라고 호통이나 치면서 빨리 사퇴하라고 생태를 쓰는 수밖에.